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스가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자민당 국회의원과 지역대표 당원 등 535명이 참여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70%가 넘는 377표를 획득해서 압승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68표를 득표해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했지만 당내 투표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가 총재는 오늘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 당 인사를 발표한 뒤 내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고 신임 내각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임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로 당선 직후 아베 총리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던 아베 총리와 여전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 문제는 아베 총리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반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30년 만에 이 무파벌 비세습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 과연 스가 총재의 당선에 힘을 실어준 5개 주요 파벌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연임을 위해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이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자민당 독주 체제가 굉장히 공고한데 정말 오랜만에 거대 야당이 탄생했네요. 네, 이 존재감이 없기로 유명한 일본 야당 얘기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일본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서 중의원 106명, 참의원 43명, 이 149명 규모의 새로운 야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양당은 오늘 입헌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으로 거대 여당인 자민당에 대항하겠다면서 그동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민당을 찍어온 유권자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일 이 통합신당의 대표로 부선 의원인 에다노 유키오 현 입헌민주당 대표를 선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 간사장의 후쿠야마 데스로 입헌민주당 간사장과 동조 회장의 이즈미 켄타 국민민주당 정조 회장이 내정돼 있습니다. 이 통합 야당의 출범으로 자민, 국명당, 연립여당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되긴 했지만 의석수 면에서 394명의 자민당과 57명의 국명당, 연립정권의 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1야당의 규모가 의원 100명을 넘는 것은 옛 민주당 이래 3년 만인데요. 참고로 민주당을 이어받아 2016년에 창당한 민진당은 선거 참패와 당내 분열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갈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정치의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틱톡 매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까지로 이 매각 시한을 정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네, 다시 상황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 우려를 이유로 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9월 15일까지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계속 시한 연장은 없다고 밝혀왔죠. 하지만 지난달 말에 중국이 갑자기 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는 중국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잠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유력한 협상 대상자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연합과 오라클 간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을 틱톡의 미국 내 기술 파트너로 선정을 했고 지난 주말 제휴 대안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제안서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본사를 두고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틱톡 글로벌을 세운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제기됐었습니다. 이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에도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전히 이 매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완전한 매각이 아닌 기술 제휴기 때문에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산불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부 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지금 좀처럼 꺼지지가 않고 있는데 영국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8,000km나 떨어진 영국의 하늘이 이 미국 산불의 영향으로 주황색으로 물든 건데요. 며칠 동안 북대서양을 강타한 제트 기류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미국의 공기가 영국으로 날아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미 서부 12개 주에 걸쳐서 97곳에서 계속된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의 20%가량이 불에 탔고요. 지금까지 사망자도 35명에 달하고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내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피해 면적이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지난해 피해 면적의 26배가 넘는 등 역대 최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가 높아지고 가뭄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이 잦아진다며 이후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산불 문제, 오는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낙엽이 화재의 연료가 된다면서 이를 잘 치우지 않은 민주당 주지사들의 관리 소홀로 몰아붙이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면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 방화범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릴 예정이죠? 네, 지난 3월부터 2달간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단행했던 이스라엘은 18일 오후부터 3주간 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새해 연휴인 로시 하샤나를 맞아서 유대교 회당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이 초기에 강력한 봉쇄령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줄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6월부터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하루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는 출근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500m가 넘는 곳으로는 이동을 금지시켰고요. 학교와 쇼핑몰, 호텔 등의 영업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집회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야외 모임도 20명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단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사업장은 영업이 허용이 됩니다. 한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당수이자 이스라엘 주택부 장관이 야코프 리츠만은 유대교 최대 명절에 시행되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